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입니다. 올해 75이 됐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년 지기 친구 이은희와의 다툼이에요. 은희와 저는 같은 골목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우리 집과 은희네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국민학교도 같이 다녔고, 제가 사범학교를 갈 때 은희는 간호학교를 갔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제 딸 지영이와 은희의 아들 민수를 함께 키웠죠. 아이들이 아플 때면 은희가 간호사 경험을 살려 돌봐주고, 공부할 때는 제가 교사 출신답게 가르쳐 줬어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제일 먼저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은희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오후였죠.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은희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 딸이 남편한테 맞아서 이혼했냐고 묻더라군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딸의 일은 정말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은희의 말투가 마치 동네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했어요. 6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이렇게 무심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제가 물었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지영이 얼굴에 멍들고 다니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은희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여전히 무덤덤한 얼굴로 마치 남의 집 일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네가 이럴 줄 몰랐다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내가 걱정돼서 한 소리라고 하더군요. 걱정이라고요. 6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제 가장 아픈 곳을 이렇게 쉽게 건드릴 수 있다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건 걱정이 아니다고 뒤에서 내 얘기하고 다니는 거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은희는 제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6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은희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만 보자고. 60년 우정, 여기서 끝내자고요. 그랬더니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카페를 나섰죠. 6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은희와 헤어진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과는 안 만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어요. 예전에는 은희와 전화통화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집 안을 채워요. 혼자 웃고 혼자 중얼거리며 하루를 보내죠.
가끔 딸 지영이가 전화를 하지만 요즘은 자기 일로 바빠서 금방 끊어버려요. 무엇보다 힘든 건 딸의 상황이었어요. 은희 말이 맞았어요. 지영이는 정말로 남편에게 맞고 있었어요.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어느 날 지영이가 울면서 집으로 찾아왔을 때 얼굴에 난 멍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는 제 품에서 울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와는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지영이는 아이들 걱정과 세상 사람들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지영이의 걱정을 들으며 은희의 그날 말이 떠올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제가 딸의 고통을 전혀 몰랐을 때 은희는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려 했던 거고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화를 냈던 건 아닐까요? 은희가 정말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은희의 무덤덤했던 표정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은희를 마주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쳤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됐어요. 은희를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어요. 예전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연락해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어요. 은희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일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은희와 함께 교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서던 날, 아이들 돌잔치에서 함께 웃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은희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지영이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법원도 따라가고 아이들 돌봄도 도와야 했죠. 그럴 때마다 은희가 있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은희에게 연락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어느 날 밤 딸과 손주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은희가 제 딸을 걱정해서 한 말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딸의 이혼 절차를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희와의 일로 움츠러들어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어요. 젊었을 때는 활발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소극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죠. 담당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자원봉사를 선택했어요.
40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동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숙제를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갔죠.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가르쳤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점점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8살 소희라는 아이였는데 항상 혼자 숙제를 하며 울상을 짓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가가 도와주니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나중에는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제게 할머니 같다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어요. 같은 또래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김미영 씨라는 분과 특히 가까워졌어요. 미영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미영 씨가 제게 오래된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은희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되었지만 결국 간단히 털어놨어요. 60년 직이었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겼다고요. 미영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60년 우정이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딸에게도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혼 절차에 필요한 일들도 함께 해결해 나갔죠. 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독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했어요. 점차 딸의 상황이 안정되어 가면서 저 자신도 변화를 느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은희 생각이 났어요. 이런 제 모습을 은희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여전히 쓴소리를 할까?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은희를 다시 만난 거예요.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은희였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60년 세월이 한순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은희가 먼저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지만 저는 그저 짧게 응답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은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60년 지기만큼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은희의 며느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지만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물어보니 은희의 아들 사업이 갑자기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 문제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은희가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의 집 일에 관심 많던 사람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은희가 밤낮으로 우시며 아들 걱정에 잠도 못 주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고통과 절망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은희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늘 당당하고 씩씩하던 은희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은희 가족의 어려움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문득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제가 나서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결국 제 마음속 선한 의지가 이겼어요. 60년 우정을 생각하면 그래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리는 60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서로의 곁에 있어 주었는데 지금 이 순간 은희에게 제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은희 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직접 만나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며느리를 통해 조심스럽게 도움을 제안했어요. 비록 작은 도움일지 모르지만 은희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제 제안에 감사해하며 눈물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요. 은희가 제 딸 일을 그렇게 말했을 때 어쩌면 정말로 걱정해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할머니 동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 마음도 점점 순수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이야기 속 두 친구는 나중에 화해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 순간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60년 우정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며 이제는 정말로 화해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은희를 도운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역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저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오래된 친구와의 갈등이나 이별을 경험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소한 오해로 평생 친구와 헤어져 지금까지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용기를 내어 화해했더니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 씨도 계속 용기를 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고 은희야하고 첫 마디를 썼죠. 그러고는 한참을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결국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은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리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화를 냈던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다고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은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편지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희도 그동안 저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 딸 이야기를 한 건 정말로 걱정돼서였다고,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를 샀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60년 세월이 한순간에 되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울면서 그동안의 서운함을 털어놨어요. 저도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사과했고, 은희도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미안해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그 옛날 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은희는 제가 자기 가족을 도와준 걸 알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죠. 60년 친구잖아요.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요. 특히 우리 둘 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한 번의 갈등을 겪고 나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은희는 여전히 직설적이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 수 있어요. 딸 지영이도 새로운 삶을 잘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은희와 화해한 후로는 지영이도 더 밝아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화해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은희와 함께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정말 보람차요. 어제는 은희와 함께 옛날 앨범을 보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까만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우리 모습,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 선 모습, 아이들 돌잔치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의 오해가 60년 우정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모든 걸 회복시키기도 하니까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다투고 상처받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희와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요. 60년 우정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 거죠.